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한일 3국 당국자는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긴밀한 3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를 촉구해야 하며 북한은 즉각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전화 협의를 벌였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황을 평가했으며 높은 경계 속에 계속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までの度重なるミサイル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す。また、このような弾道ミサイル発射は、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我が国としては北朝鮮に対して厳重に抗議し、強く非難しました。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앞으로도 수위가 높은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소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로켓 발사에 앞선 30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며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5를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했고 2009년과 2013년 추가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프랑스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대외관계청은 31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군사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무시는 영내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북한의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것은 영내 안보에 긴장을 고조하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이 모든 도발 행위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일본과 국권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곤잘로 수아레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부차관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 같은 확산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주관한 확산 방지 구상 PSI 해양 차단 훈련 참관차 한국 해군 수송함 마라도함에 탑승한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31일 함상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전 세계와 영내의 안보와 안정성에 해를 입히는 확산 활동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같은 확산 행위를 모든 국가가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확산 금지를 비롯해 우리 외교 정책의 전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라며 PSI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 위반과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알코올, 즉 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난으로 먹지 못해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급증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한국국가정보원의 김규현 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140kg 중반에 이르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말보로와 더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수입하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 즉 술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으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 손과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다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식량난으로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폭등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또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아 북한 내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특히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이달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중편했고 단둥과 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이었지만 5월에 평양에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평양시 일부를 준 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했고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점도 북한 당국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낙하 지점에서 수색 인양하고 일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이 31일 공개한 발사체 잔해 사진에는 직경 3m 정도의 발사체 연결단과 그 표면에 점검문 13 기구 조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적혀 있고 낙하 시 또는 비행 중 충격에 파손된 듯한 하단이 찌그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점검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대부분의 발사체에 설치되는 것으로 발사체의 각 단을 연결한 부분 곳곳에 설치되며 각 단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목적으로 설치한 문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발사체 잔해 인양은 한반도 시간으로 30일 오전 8시 5분쯤으로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수거 해역의 수심은 약 70m라고 밝혔으며 합참은 발사체 잔해 수거 작업이 완료된 뒤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